오늘부터는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한 1800년대, 1900년대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뭐 이런 거에 어떤 구별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하니까 디카프리오가 나와? 자,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면서 화가면서, 그죠? 까지들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시인이자 소설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괴테. 변태 아니고 괴테요. 네. 변태보다 더한 사람인가요? 괴테는? 좀 이상하네. 어감이. 아무튼 괴테는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그랬어요. 자, 이제 독일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작자가 있었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작자가 있었는데요. 이 인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게을러가지고요. 누워가지고요. 그냥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리는 게 일이야. 멍 때리는 게 일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멍 때리는 게 일인데, 자, 이제 그 천막에 위에 보니까 무늬가 있더래요. 저기 이렇게 체크무늬, 여러분 노트 같은 체크무늬 있죠? 체크무늬가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데카르트가 도형을 올릴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여기 평면 좌표, 우선 내용 한번 몇 개 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냥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값 빼주면 돼요. 그냥 여기 마이너스 2에 위치해 있고 3에 위치해 있다. 거리 5만큼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3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돼요. 됐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되는데 x1, x2 수직선에 표시도 안 해주고 그냥 x1, x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면은 PQ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다면 누가 큰 좌표인지 모르기 때문에 빼준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예, 절대값 기호를 씌워줍니다. 절대값 기호를 씌워주면은 혹시라도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뺐으면은 거리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평면에서 여기 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A하고 B하고 놓여 있는데 A라는 점하고 B라고 하는 점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이 거리, 요 길이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A하고 B에 여기 C점을 한번 잡아봐요. 직각이 돼서. 그래서 보면은 이쪽 길이가 뭐예요? X2에서 X1 빼주면 돼요. 이쪽 길이는 Y좌표의 차이예요. Y2에서 Y1 빼주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튀어나오겠다. 공식이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준표가 있는 곳하고 저기 독도까지 거리 얼마나 될까?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위도하고 경도는 알려줘야지, 그죠? 물론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긴 하지만 지구가 둥글어가지고 오다가 막 그냥 떼굴떼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지혜이는 오다가 지구가 너무 둥글어. 힘들어. 중심 잡기 힘들어. 떼굴떼굴. 그래 굴렀나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면서 살지는 못하죠. 지구의 표면 위에 사실은 선이 그려져 있지도 않지만 가상의 선을 갖다 그려놨죠. 뭐예요? 위도하고 경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증표가 있는 곳에 위도 경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도 우리는 위도 경도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동경 132, 북위 37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좌표하고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점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결국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언제도 봤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단원에서도 있나? 전에 3학년 피타고라스 정리 다음에 바로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계산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삼각형도 올려놓을 거고 원도 올려놓을 거고 사각형도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나서 어떻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가계 2등분선 그어가지고 공식 나오고 뭐 저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수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도형 문제 많이 나오고 동의가 억각 나오면서 막 단미 이용하고 어쩌고 도형 문제하고 막 계산하는 이렇게 문자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하고 어떤 게 더 쉽든 너희들? 둘 다 어려워요? 근데 도형 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도형의 문제를 우리는 기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제 문자식의 문제로 대수학이라고 그래요. 문자식의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둘이 이제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석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멋있죠? 이름이?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문제를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 봅시다. 미적분이 여기서 왜 나와? 자, 몇 개의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볼게요. 상황을 먼저 표현해주면 돼요. 자, 수직선 위에 1번 문제예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A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요. 네. B가 있었어요. B가 여기 있습니다. B가, 위치가. 자, AB의 길이가 5다라고 하면은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A에서 얼마? 3을 빼줘요. 절대값 씌울게. 얘가 얼마? 5가 나오도록. 그러면은 A-3은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A-3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A는 얼마예요? 8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계산을 통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경우 따로 나누지 않아도 식으로 그냥 바로 그냥 두 가지 경우를 다 체킹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좌표 평면 위에 두 놈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두 놈. 자, 어떻게 나볼까? 좌표 평면이 있네.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자, 마이너스 A, 2. A가 편의상 양수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A, 2. 뭐 여기쯤 있어요. 여기.
B는요 4,A 4,A A 뭐 이쯤에다가 적당히 놓을게요. 4,A 적당히 표현했어요. 굳이 뭐 어디 쓰든지 상관없어요. 자, 두 놈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X좌표에서 X좌표 빼줘요. 됐나요? 그래서 얼마? 4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A에서 2 빼줘요. Y좌표의 차이.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은 거리가 나온다. 얘가 얼마라고요? 5루트. 요거 양쪽에 있는 거 계산하려면 양변 제곱해 주셔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얼마? 50 A제곱 더하기 괄호 풀어줘야지 8A 더하기 16 또 있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그래서 50은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0 2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0은 0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 따라서 A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 해가지고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3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A 값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필수예제 1번은 왜 나왔냐고요? 왜 나왔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암기시켜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냥 외우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 짜잔. 자, 내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미리 좀 만들어 뒀어요. 어머 세상에.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얼마? 여기 빨갛게 보이나요? 빨갛게 X축 Y축 네. 자, 1,3 1,3 여기 있다. A점이 있어요. B는요 2,1 B는 여기 있어요. C는 어디 있냐고요? C도 좀 표현해보자. C는 5,5 여기 있다. 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 삼각형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눈치가 여기 정확하게 그림 그리면은 눈치가 빠른 학생은 선생님 저기 직각 같은데요 느낌에 네 직각 삼각형이 맞긴 맞는데 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2,1 C가 있어요. 자, A, 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A, B의 길이 요걸 이용해서 X좌표에서 X좌표 빼줘요. 얼마? 1의 제곱 1에서 3 빼주면은 마이너스 2의 2의 제곱 루트 씌워줍니다. 얼마야? 루트 5. 그 다음에 BC도 구할게요. BC의 길이 B하고 C 5에서 2 빼주고 3의 제곱 5에서 1 빼주고 4의 제곱 얘는 그냥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CA의 길이 C하고 A의 거리 C하고 A 5에서 1 빼주고요 4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에서 Y좌표 빼줍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얼마? 루트 20. 자, 길이가 다 다른데 여기 일부러 루트 25. 자, 어떻게 되나요? AB의 제곱에다가 AC를 제곱해주면요 얼마가 되나요? A, BC의 제곱 이렇게 성립하죠. 얘가 얼마야? 제곱해주면은 5 얘는 20 얘는 2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어디가?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때 어디가 직각인지는 얘기해줘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길이를 일단 재보는 겁니다. 길이를 재봐가지고요. 이럴 수도 있죠. 구했더니 A, B, C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등변 삼각형인지 해줘야죠. A, B하고 A,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 A, C하고 B,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에서 일단 길이를 재봐야지 되겠다. 근데 보니까 지금 좌표 평면을 주니까 좋은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길이를 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상 자가 필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준표한테 자를 안 줘요. 준표가 있는 곳에 위도 경도 알려주고 또 다른 곳에 위도 경도 알려주면은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면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또 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가 필요 없네요. 지금. 자도 없이 길이를 재는 놀라운 공식이네요. 지금. 됐나요?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각도를 잴 겁니다. 뭘 가지고요? 각도기 가지고요? 아니요. 줄자 가지고요. 줄자 가지고 각을 재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가 없어. 연필하고 종이밖에 없어. 그래도 길이를 잴 수 있다. 단 계산을 좀 해줘야 돼. 알겠니, 진이야? 네. 자, D번에 거리를 재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예제 3번이에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어디? 3,2. B가 1,4야. 자, A가 어디 있어? 3,2, 3,2 A가 여기 있다. B는 1,4 B가 여기 있어. 자,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요. X축에 있어요. X축 위에 점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여기 빨간 점보다는 파란 점이 적겠다. 여기 파란 점이 있는데요. 자, A하고 이 파란 점의 거리, 노란 놈하고 이 파란 점의 거리가 당연히 안 같죠, 지금? 눈으로 딱 봐도 안 같아요. 같아 보이는 사람 있니? 빨리 갖고 가야 돼요.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은 선생님보다 더한 노안. 자, X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움직여봐봐. 움직여가다가, 한 요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이쯤 되니까. 느낌으로는 못 잡고, 요 점의 좌표, P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모르겠고요. Y좌표는 무조건 0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뭐하고 똑같아?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이 뭐야?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 PA 길이는 어떻게 되죠? A,0하고 3,2하고의 거리. 어떻게 된다? A-3의 제곱. 0-2의 제곱이니까 그냥 2의 제곱. 얘가 PA의 길이에요. PB는 A에서 1 빼주고 더하기 0에서 4 빼주고. 자, 요거 계산하려면 양쪽에 제곱해준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왜 그러는데? 2차 방정식 짜증나는데요? 이게 2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이게 2차 방정식처럼 보입니까? 2차 방정식 아니에요. 전개해보면은 9에다가 4 더하니까 13.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A제곱 2항 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마이너스 4A는
14가 아니고 그냥 4. A는 얼마? 마이너스 1. 아, 대가 그냥 감으로 잡았는데 내가 감이 좀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으면 된답니다. 되셨나요? 조건이 이해 잘 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예제 4번인데요. 자, 볼게요. A라는 점이 있어요. 2,3. 2,3 여기 있다. B가 4, 3, 4, 5, 6, 1. 여기 있다. 자, P가 X축에 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갈 거냐면은 A, B가 있는데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B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방구에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문방구에 갔다 오는데 어떻게 돼요? 요 거리가 좀 합이 되도록 작은 값이 되길 원해요. 지금 됐나요? 조건이 어떤 건지.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거리가 굉장히 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이쯤에 있으면 되겠나? 이쯤에 있으면 되겠나? 아예 이쯤에요? 어디 있으면 되겠냐? 자, 여기서요. P를 어디다가 놔두든지 P를 어디다 놔두든지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A의 요 대칭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요. B의 대칭점 여기 찾아볼게요. B의 X축에 대한 대칭점.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P, B의 길이하고요. P, B'의 길이는 무조건 같아요. 지금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 자리로 B를 놔뒀거든요. 지금. B가 얼마냐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좌표는 똑같고요. Y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 P가 여기 써도 PB하고 PB'은 무조건 똑같아요. 지금. 자, 대칭점을 이용한 내용이야. 지금 PB하고요. 무조건 PB'은 무조건 똑같아요. P가 어디든지 여기 써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A, P에서 P 거쳐가지고 P에서 B까지 가는 P 거쳐서 이렇게 가는 문제를 뭘로 바꿀 수 있다? A, P에서 B'까지 가는 문제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B'을 여기다 두고요. A에서 여기 거쳐가지고 B'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전에는 튕겨가지고 가는 거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냥 제일 빨리 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아니죠. 그냥 곧장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쵸? 맞죠? 여기까지 가려면 곧장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어디 있으면 돼요? P 여기 있으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요거보다도 더 빨리 갈 수는 없어. 요거 이상 돼. 그래서 A, B'이 최단 거리다. A가 2,3. A, B'은 거리 구하게 되면 얼마? 6에서 2 빼주면 4. 제곱해 주시고요.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4. 짜잔! 해서 얼마다? 루트 32. 4루트 2가 되겠다.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가원이 어려워요? 12-8번은 3개예요. 3개. 이따가 아마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자.
어이, 색깔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네. 자. 카톡!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마지막이야. 이거 보자. 조금 있다가 그거는 알려줄 거야. 자, 보자. 오늘 할 내용 중에서 내용 얼마 안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공식 아니 하나 더 있지 물론 공식 알려주고 공식 암기해 오는 게 다음 시간 숙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계속 쓸 거거든. 그 공식을 계속 쓸 거거든. 뭔가를. 근데 안 외우고 있으면은 그날 외워서 그날 쓰려면은 막 헤맨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것까지 유도해주고. 자, 우선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A, B, C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B, C의 중점을 딱 잡을 거야. M으로요. B, C의, BM의 길이, CM의 길이가 똑같아요. 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성립되느냐 하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에다가 2배 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은 닮음, 동의각, 억각 이용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한 학생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증명한 학생은 보지 못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증명해 놓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어디 참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증명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A4 용지로 작은 글씨로 한 9포인트짜리 글씨로 A4 용지 한 장이 꽉 차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세산 계산까지 다 한다면 A4 용지 서너 장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거 길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배웠던 동의각, 억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닮았다는 거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갖다가요. 자,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릴 거야. 근데 좌표 평면 위로 올리는데 기왕이면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렸는데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A, B, 그러면 C, D, E, F 문자가 6개나 나와서 계산하기가 좀 짜증스러워요. 요걸 갖다가 마우스로 딱 잡아다가 혹은 여기다가 다른 폰트 보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아이패드 사용하고 있으니까 누르고 있으면 얘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거 요렇게 옮기면 돼요.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올려놓을 거냐면은 되도록 계산을 좀 줄여서 M을 갖다가요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M을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문자를 많이 안 만들어도 돼. 문자 몇 개나 만드나 보자. A는 A, B라고 두 개 다 돼야 돼요. B하고 C하고 여기 M이 중점인데 원점에 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요 점을 갖다가 C, 0이라고 두면 얘는 딱 완전히 반대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C, 0. 봐봐요. 문자를 몇 개나 두면 돼요? 그냥 3개만 두면 돼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자, 이제 좌변을 한번 구해볼게요. A, B의 제곱 구해볼게요. A, B의 제곱. 얼마?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돼요. 계산하면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아니지? 더하기 2CA.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가 돼요.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냐고요? 좌변은 결국 계산한 게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 바로 문자식으로 계산한 값이 돼요. 됐나요? 자, 우변 AM 계산해 볼게요. AM 이거 M은 0,0이니까 A-0의 제곱, B-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BM은요? B부터 M까지는요? 요 꼴이 얼마예요? C잖아. 제곱해주면 C제곱. 얘는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내가 문자 아무렇게나 잡은 거잖아. 문자 잡은 거잖아. 어떻게 문자가 잡히더라 어떻게 해요? 같은 식의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 맞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뭐 문자 6개 나와도 되는데 계산하기가 복잡해. 자,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따라서는 얘를 안 놓고 이렇게 안 놓고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B를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B를 여기가 얼마야? A점이야. A, B. 여기가 C가 있어. 자, 그럼 여기가 M이 얼마예요? 중점이니까 2분의 C, 0이 되겠죠. 이 경우에 AB의 제곱, AC의 제곱 계산해주면 AB의 제곱은 AC의 제곱은 자, 요렇게 나와버려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렇게 나와버려요. AM의 제곱은요, BM은요, 2분의 C예요. 요거 정리하시면은, 정리해서 2배 하면 위에 있는 시계값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2배 해가지고, 정리하잖아, 쭉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요 정리한 거하고, 시계값이 딱 반 나와. 문자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괄호넣기로 나오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얘의 이름을 갖다가 얘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놈의 이름이 있는데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왜냐하면 중선정리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중선정리라는 게.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 따서 이건 파푸스의 중선정리. 근데 중선정리는 이거밖에 안 배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갖다가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 맞추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중선정리를 이용할 생각을 어떻게 하지? 네, 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니까. 시험에 출제 자주 된대.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일 거 아니야. 근데 풀어본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 뜬금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거의 뭐 나오지 않고 그거 이용할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워낙에 드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볼까요? 가원아, 너 오다가 늦은 이유가 뭐야? 저기 동물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늦었지? 길가에 동물 하나 나와가지고, 아이, 참, 너는 어떻게 생기기도 이쁘게 생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도 착하니, 어쨌든. 요 전에요, 한 십몇 년 전에요. 십몇 년 전, 한 15년쯤 전인가?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요, 어떤 동물이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대로를 활보했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코끼리요. 맞아요, 코끼리요. 알아? 그 사건 기억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보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옆에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냐 그거. 코끼리 무슨 산책시킬 일 있습니까? 진짜 황당무계한 사건이죠. 아니 길 가다가 무슨 뭐 강아지를 보는 일은 많이 있지만 길 가다가 코끼리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아빠 따라서 약수터 갔다가 혹시 사자나 곰을 본 적은 있습니까? 호랑이나? 약수터 갔다가 저 호랑이 봤어요. 그냥 고양이 봤겠지. 무슨 호랑이를 봐. 응? 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좀 전에 파푸스 중간 정리하고 관련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봅시다. 일단 A가 있었어요. 얼마? 1,5. 1,5 어딨나? 여기 있다. 1,5.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B가 여기 있어요. 얼마? 9,3이야. 그런데 X축 위에 P가 있는데 문제는 A,0이라고 할게요. Y좌표는 무조건 0이니까. 그런데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이에요. 뭐? AP의 제곱하고요. BP의 제곱이 최소값이 되게 하고 싶대요. P를 잘 잡아가지고요. 이건 대칭점 사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AP의 제곱은요. A-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BP는요. A-9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계산해주시면은 정리해줍니다. A제곱 2A제곱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에다가 1 더해주고요. 81에다가 81에다가 9 더해주고요. 뭐다? 이 C의 값이 뭐냐면은 2A제곱 마이너스 20A A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0에다가 26 A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A 값의 변화에 따른 무슨 함수? 2차 함수. 됐어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예요, 결국. 2차 함수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계속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어떻게 줘요? 최소값을 찾으려면, 네, 표준형으로 고쳐줘야지. 116, 네. 얼마? 2.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해줘야지요? 얼마? 25. 빼줘야지요? 25. 그래서 2. 요거 이용해서 A-5의 제곱.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50 하고요. 116. 그래서 얼마다? 66이군요. A 값이 5일 때 이 값은 얼마다? 66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계산 안 틀렸는지 모르겠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2,4가 있고 B가 있는데요. PA 제곱, PP의 제곱. 최소로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 P의 1번 문제에서 그렇게 해주는 P의 좌표 얼마다? 5,0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값 찾아가지고. 됐나요? 아니다. 뭐가 아니야? 두 번째 문제는 아니야. P가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P가 어디 있어요? 4방 8방 다 돌아다녀요.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 A가 얼마야? 2,4.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A가 2,4. B가 0,0이야. 그런데 P가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갖다가요, 내가 X, Y라고 할게요. A, B, 이것도 괜찮지만 X, Y라고 할게요. 그래서 P, A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해요? P의 제곱. 당연히 X-2의 제곱, Y-4의 제곱, B의 제곱은요? X-0의 제곱, Y-0의 제곱. 두 개를 더해주시면요.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뭐 이래?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얘는요,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자유롭게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y는 우리가 이참수 할 때 쓴 이참수의 값으로 사용한 그 y가 아니야. 자, x도 완전 제곱식, y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플러스 4하고 16, 네, 이렇게 되면 20이에요. 그래서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밖으로 튀어나왔어. 여기서는요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4가 튀어나왔습니다. 맞아. 자, 봐봐요.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에요. 항상 얘도 0 이상이에요. 여기는 숫자예요. 그냥 10 숫자예요. x, y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두 놈이 다 0이 되게 하는 그런 x, y 값이 있습니다. 얼마? x 값이 얼마? 1 y 값이 얼마? 2가 되면 0, 0 돼가지고 이 전체 시계값이 최소가 돼요. x에 대해서도 이차함수, y 값에 대해서도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값을 최소로 하는 p의 좌표는 얼마다? 1,2다. 결국 여기 x, y가 좀 불편한 학생들은 a, b로 놓으셔도 좋습니다. 결국 뭐야 이거? 결국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얘들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이차함수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자주 등장해요. 2차식 나오면은 이차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차함수 싸움이라고요. 결국 보면은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조금 쉬었다가 하긴 합시다. 내분점. 이번 시간에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공부할 건데요.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야, 내분점은. 근데 외분점은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봅시다. 먼저 내분점은 뭐냐면은 여기 선분이 있어. A, B 선분이 있는데 M 대 N, P가 선분 내부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3대 2, 3대 2. 그래서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3대 2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P가 요 선분 내부에 있다. 당연히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요 점을 갖다가 내분점이라고 해요.
근데 내분점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뭐, 길다란, 무슨 뭐, 바게트 빵을 나눠 먹는다. 라고 할 때도, 유리마, 나하고 이제 4대1로 나눠 먹자. 해가지고, 네, 4대1로 나눠 먹자. 길다란 바게트 빵을 갖다가 어떻게 4대1로 나눠 먹자. 5등분 해줘가지고, 5등분 해줘가지고 4대1로 가져가면 돼요. 자, 내분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외분점인데 똑같이 m 대 n을 만족시키는데 선분, 예를 들어서 m 대 n이 3대 1이라고 할게요. m을 3이라고 할게요. 근데 3대 1을 만족시키는데 선분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선분 외부, 선분의 연장선이죠. 선분 외부, 연장선이야. 선분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A의 또 연장선,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래서 우리가 M 대 N으로 3대 1로 여기 A 대 B를 갖다가 A, B가 있으면은 얘를 3대 1로 만족하는 점이 선분 내부에 있는 내분점일 수도 있고요. 선분 외부에 있는 요게 하나, 둘, 3대 1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요런 외부에 있는 외분점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M 대 N 조건을 만족하는데 어떻게 한다? 선분 내부에 있어서 내분점이고 선분 외부에 있으면 외분점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거리의 B가 몇 대 몇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좌표를 갖다가 어떻게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할 거냐? 저기 A가 X1, B가 X2라고 그래요. 순서 잘 지키셔야 돼요. X1과 여기 X2를 갖다가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내부에 있어요. 자, AP의 길이는 X에서 X1 빼주면 되고요. BP의 길이는 X2에서 X 빼주면 돼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X1, X2는 우리가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이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얘를 갖다가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플러스 N분의 어떻게 돼요? MX2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요. MX2 MN 써주시고 3대 2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주시면 돼요. 공식 곱할 때 헷갈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분점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분점입니다. 이번에는 외분점이요. 자, X1, X2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여기 있어요. M이 큰 경우야. M이 큰 경우만 먼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X가 있으면은 AQ의 길이는 당연히 X에서 X1 빼주면 되고 BQ의 길이는 역시 X에서 X2 빼주면 돼요.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쭉 X의 값이 얼마냐 해보니까 M-N분의 MX2 빼기 NX1. M이 더 작아가지고 A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도 해보면은 똑같은 공式나와요. 반대로 부호 반대로 붙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5가 있어요. 얘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됐어요? 외분하는 점이다 돼 있으면 M 빼기 N, 3 빼기 1분의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요. 3 곱하기 5에서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빼줍니다. 되셨나요? A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M이 작아져가지고 분모에서 음수 나오면서 저 왼쪽에 있는 점으로 딱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되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경우 가지고 한번 식을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얘들아, 이거는 정말 내분점은
그나마 요거 안 그려놓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외분점은 안 그려놓고 하면은 엇갈려서 하고 뺄셈이 되는데 이 좌표가 음수인 경우에 틀리는 일 정말 많습니다. 한 번도 안 틀려본 학생은 없다라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네. 한 번도 여기 부호 때문에 여기 X좌표가 음수가 돼가지고 여기 음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 암산하다 틀려요. 요 계산하다 암산하다 틀리는데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계산이 좀 안 틀립니다. 네. 나도 그렇게 많이 저기 처음 계산할 때 처음 배울 때 틀려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분점, 외분점 좀 차이가 있죠? 부호가 뺄셈이야, 뺄셈. 내분점. 중점은 딱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MN이 1대1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놈의 딱 중간값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자 좌표평면에서 A와 B가 있는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입니다. 한결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구해보면은 공식이 간단합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M 대 N. 닮았죠? 기타치과 삼각형.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내분점의 좌표를 X라고 할게요. 자, 요 좌표를 찾는 거야. P의 X좌표 찾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A의 X좌표하고 B의 X좌표. 걔를 갖다 몇 대 몇으로요? 밑변의 M 대 N. M 대 N으로 그냥 내분하는 점인 거야. 되셨나요? Y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공부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렇게. 근데 공식 외워야 돼요. 아셨습니까? 공식 외워야 돼. 진해, 알겠어? 자, 내분점 좌표. 다음에 외분점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X좌표 그냥 평면에서 그냥 수직선에서 있던 공식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만 복작 해주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계산 실수 많이 나옵니다. 계산 실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략하지 말고 다 쓰시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런 거야. 여기 A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요. B점이 4,3이 있어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3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1. X좌표고요. Y좌표는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3,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덧셈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외분점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근데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이거. 봐봐요. 나하고 지금 저기 유림이가 아까 어떻게 돼요? 바게트빵을 4대, 나하고 유림이가 바게트빵을 4대 1로. 내가 많이 먹는 건데, 유림이하고 내가 4대 1로. 유림이가 많이 먹는 거야. 유림이 배 터져요. 응? 배 터져요. 유림이 배 터질까봐 내가 많이 먹는 거야. 불만 있어요? 자.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엇갈려서 그림 그리라고 해주는데, 이 교재를 쓴 선생님도 계산 많이 틀려봤을 거예요. 다들 계산 한 번씩 틀려봐요, 이거. 자, 공식
암기해 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재미난 공식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 무게중심의 공식이야. 자, A가 있어요. A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할게요. B의 좌표가 X2, Y2라고 할게요. C의 좌표가 X3, Y3라고 할게요. 자, 무게중심이 되게 공식이 복잡할 것 같은데 멋있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자, A.X1, Y1 이 A점하고 BC의 중점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얘가 M이에요. 얘를 몇 대 몇으로 해요? 2대 1로 내분하고 있잖아. 됐나요? 무게중심은 이 중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2대 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X좌표 찾아볼게요. X좌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야. 그럼 뭐가 돼요? 2 사라지고 X2 더하기 X3 더하기 2라고 여기 X1 그 3분의 X1, X2, X3 Y좌표도 공식 똑같이 생겼으니까 공식 똑같이요. 그래서 세 놈의 좌표가요, 무게중심 좌표가요 멋있게 나와요. 무게중심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좌표평면에 올려주면요 어떻게 돼요? 요 점은 X1, X2, X3에 어떻게 돼요?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요. Y좌표도 3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럼 그냥 무게중심 좌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공식을 여기까지 암기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식 외웠는지 꼭 이제 그 쪽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전에 했던 거 유제 5번 있죠? 예제 5번이죠? 여기까지 유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르게 또 나가니까.